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객체를 일정한 비율로 2배 또는 1.5배, 3배 또는 반대로 0.5배 이렇게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그런 명령어, 축척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스케일인데 이 명령어하고요. 그리고 객체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을 해주는 명령어, 어레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 축척, 이 스케일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이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는 대부분 사용하는 곳이 이 도면화, 이 도각의 단품 제작 도면을 그려서 치수를 기입하고 도면으로 출력을 하죠. 종이로 A4나 A3로 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출력을 했을 때 이 도면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서 확대를 해서 종이로 출력했을 때 보이기 쉽게 하기 위한 그런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도면이 있어요. 도면이 있는데 출력을 했을 때 이런 부위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상쇄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두 배 또는 세 배로 이렇게 키워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종이로 출력했을 때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로 이제 축적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4배로 키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좀 확연하게 사람이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축척이라는 이 스케일이라는 명령어가 이런 경우에 좀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선 우선 지우겠습니다. 자, 스케일은요, 단축키가 SC입니다. 스케일이고요. 축척이라는 명령어는 스케일, 단축키는 SC. 단축키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축척하려는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그리고 이 배율을 적게 됩니다. 이 배율은 기본이 1입니다. 예를 들어 원을 제가 반지름이 50인 원을 그렸습니다. 자, 이 축척에서 이 반지름은 지름이 이제 100이죠. 이 100에 대한 비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1로 보시면 돼요. 자, 1에서 2배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1을 적으시면 되고요. 3배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3. 예를 들어 1.5배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1.5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2배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0.5를 입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이제 기준점, 축척의 객체의 기준점, 축척을 하려는 기준점이라 할게요. 축척하려는 기준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배율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 거죠.
축적하려는 배율을 입력합니다. 기본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 클릭하면 이제 원하는 대로 배율로, 여러분들이 입력하셨던 배율로 키우고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선은 제가 우선 지울게요. 자, REC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하고 사각형을, 조그마한 사각형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골뱅이 입력하고 20,20. 자, 측정을 해보면 20에 20이죠. 정사각형. 자, 여기서 자, SC 입력하고요. 엔터.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객체를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엔터. 예를 들어 어느 이 기준점, 이 객체 안에 있는 기준점, 뭐 아래쪽에 중간점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자, 양쪽 끝점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아무 점이나 일단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신 이 기준으로 의해서 자,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어떻습니까? 좀 객체가 좀 커지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커지는 게 보이죠? 이 기준에서 커진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다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이 제가 클릭했던 이 중간점을 기준으로 키우고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본은 1입니다. 여기서 2배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2를 입력하고요. 엔터. 자, 그러면은 치수를 측정해 보면요. 좀 전에 20에 20인 사각형을 그렸죠. 여기서 2배로 커진 40에 40인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SC 입력하고 줄이고 싶다 그러실 때는 객체를 선택하고요. 다른 기준점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준점은. 자, 위쪽을 클릭을 하고요. 자, 1/2를 입력해서 배율을 측정해도 됩니다. 아니면 또는 0.5, 0.5를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0.5 입력하면 엔터. 자, 다시 치수를 측정해 보면 처음에 그렸던 사각형의 크기로 돌아오죠. 자, 다시 이제 SC를 입력해 보고요. 자, 스케일로 다시 들어갑니다.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이번엔 제가 이쪽을, 왼쪽에 중간점을 클릭을 하고요. 한번 배율을 5배로 한번 키워 볼게요. 6배로 할까요? 6을 입력하고 엔터. 자, 6배로 키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리는 이제 120에 120이 되겠죠. 측정을 해보면 120에 120입니다. 그렇죠? 120에 120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객체를 다시 원상태로 20에 20인 객체로 만들고 싶어요. 1 나누기 6은 0.1666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계산을 끝까지 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자, 이럴 때는 자, 축척이라는 명령어로 선택을 하고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아무 지점 클릭하고 뭐 기준점 여기에 찍었죠. 그때 좀 전에. 자, 그래서 이 기준점을 똑같이 한번 해주고 클릭을 하고 1/6을 입력함으로써 정확한 수치에 대한 20에 20인 치수를 가진 축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계산을 했을 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컨트롤 Z 해가지고 다시 키워볼게요. 1 나누기 1/6은 0.166이라 했죠. 예를 들어 자, 입력을 해보면은 0.16666으로 해도 뭐 계속 입력을 해서 스케일을 줄였습니다. 치수를 측정해 보면요. 자, 20이 나옵니다. 나오긴 하는데 자, 제가 치수 스타일 보시면은 1차 단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정밀도가 좀 높게 소수점 8개짜리까지 있다 그러면은 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고요. 치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19.999입니다. 그쵸?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라인을 한번 그려보고요. 자, 무브로 이 선을 선택하고 20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20만큼 20 입력하고 엔터. 자, 확대를 해보면요. 어떻습니까? 이만큼에 대한 거리가 띄워져 있는 거죠.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나누기 값을 가진 계산 방식으로 나누기를 해서 스케일을 축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5배를 키운 거를 다시 원상복귀를 한다 그러면은 0.2만 입력하면 되는 부분인데 1/6 같은 경우는 6배로 키운 거를 다시 원상복귀 한다 그러면은 나눴을 때 값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컨트롤 Z,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컨트롤 Z로 6배로 키울게요. 120에 120입니다. 6배로 키운 사각형입니다. 그쵸? 자, SC 입력하고 엔터, 객체를 선택하고요. 기준점을 선택하고, 자, 1/6을 입력함으로써 정확한, 어떻습니까? 정확한 수치를 가진 비율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줄여볼게요. SC 입력하고 클릭하고 2배로 줄이겠습니다. 2배로 줄이는 거는 0.5죠. 0.5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은 이제 10에 10인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SC 입력하고 엔터, 객체를 선택하고 기준점을 클릭하고 2를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20에 20인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계 설계는 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제품에 맞게끔 이 도각을 줄이든지 늘리든지 키우든지 해서 한다 그랬죠. 자, 이럴 때 이 스케일, 이 SC라는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이거는 이 도각은 A1 용지입니다. 841에 549인 A1 용지입니다. 자, 이 용지를 예를 들어 제품이 이 정도 크다 그러면은 맞겠죠. 이 정도에서 예를 들어 그런데 크다, 더 크다. 예를 들어 2배는 좀 그렇네요. 자, 3배를 한번 키워볼게요. 자, 3배로 키웠습니다. 자, 이 제품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 도각을 이렇게 2배로 키워서 이 제품에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축척은 이제 2배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서 치수도 2배로 키워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로 이 도각을 크기를 맞춰서 줄이든지 키우든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선은 좀 지울게요. 자, 이거는 6배인가요? 10배네요. 자, 10배면은 1/10을 하셔도 되고 0.1로 하셔도 됩니다. 그쵸? 다시 원상복귀 하려면은 0.1로 할까요? 0.1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0.1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은 20에 20인 처음에 사각형으로 돌아갔죠, 크기가. 그런데 이 배율로 할 때, 이 배율을 이제 지정할 때 계산하는 방식으로 가능하죠. 정수일 때는 가능합니다. 정수가 되지 않을 때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1/2.5다 라고 할 때, 그쵸? 이럴 때는 분자에 10을 곱하고 분모에 10을 곱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이 소수점을 없앰으로써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 방법과 이런 것도 귀찮다라고 할 때는 제가 또 마지막 한 가지 있죠. 작은 따옴표 입력하고 CAL을 입력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2.5를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정수 이거는 쉽게 되는 부분이니까 자, 밑에 걸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자, 2.5로 키워 보겠습니다. 이쪽을
SC를 입력하고 엔터.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기준점 아무 기준점 두고 클릭을 하고 2.5 입력하고 엔터. 자, 2.5가 키워졌습니다. 2.5배로. 그쵸? 자, 52 됐어요. 1 슬러시 2.5는 계산이 안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10에 분자에 10을 곱하고 분모에 10을 곱함으로써 소점은 없으니까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고, 자, 이 부분 다운표 CAL이라는 이 기능 SC를 입력하고요. 엔터.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기준점을 클릭하고, 자, 이때 다운표를 입력하고 CAL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은 계산기 모양의 그림이 보이면서 표현식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 슬러시 2.5를 입력하고요. 바로 엔터를 클릭하면 계산이 바로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수치를 입력하고 하는 부분의 명령어들은 대부분 이 명령어가 다 먹습니다. 좀 번거롭긴 해도 좀 소수점이 많이 길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능 조금 옆으로 옮길게요. 이 객체를 복사를 하고요. 이 스케일 옵션 중에 복사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SC를 입력하고 엔터는 클릭 동일합니다. 그리고 축적하려는 객체를 선택하고요. 기준점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C 복사라는 기능입니다. C를 입력하고 엔터. 자, 이 기능은 저 로테이트 할 때 동일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본 객체를 놔두고 또 다른 객체, 두 배를 키운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복사를 하는 그런 기능이죠. 자, 그리고 배열을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자, 한번 해볼게요. SC 입력하고 엔터.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이 기준점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라고요. 자, 기준점 클릭하고요. 자, C 밑에 보시면은 C가 있죠. 복사. C를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선택한 객체의 사본을 축적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시 배율 5배에 대한 축적을 가진 객체를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 5를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은 이 객체의 5배가 커진 이 객체를 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로테이트와 동일하죠. 회전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원본 객체를 놔두고 하나 더 축적에 대한 비율을 입력했던 그만큼에 대한 객체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기능이 복사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조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저도 가끔씩 애용을 합니다. 자, 여기 위에까지는 동일해요. 축적하려는 기준점까지 클릭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자, R을 입력하고요. 이것은 참조입니다. 그리고 객체에 이 축적하려는 기준점을 똑같이 한번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객체의 끝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점. 키우려는 부분에 대한 끝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참조하려는 객체의 기준 끝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율은 적지 않습니다. 클릭입니다. 끝점 클릭.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REC를 입력하고요. 엔터. 아무렇게나 한번 클릭을 하고요. 자, 아무렇게나 수치를 입력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자, 이 객체가요, 실제로 치수를 입력해 보면은 82.79죠. 그쵸? 자, 이 부분을 이 81.79를 이 객체 20으로 맞게끔 축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의 객체가 20으로 바뀌면서 이 비율도 같은 정수는 아니지만은 같은 비율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기준을 한번 해보려면요. 자, 이 객체를 이 객체의 끝점으로 같이
일치를 시키고요. 자, SC 입력하고 엔터.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자, 기준점. 이 끝점을 기준으로 이 끝점을 여기까지 축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 기준점의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객체의 이 끝점을 이 객체의 이 끝점으로 같이 비율로 맞추게끔 축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기준점,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기준점 클릭하고요. 클릭. 그러면 물어봅니다. 밑에 쪽에 참조 있죠? R을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다시 제가 뭐랬습니까? 기준점을 클릭하라 했죠. 축척하려는 기준점을 다시 클릭합니다. 이 기준점입니다. 이 기준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클릭. 그리고 두 번째 점, 끝점을 클릭을 합니다. 끝점을 클릭을 하는 이유가 제가 목적이 이 길이에 대한 부분을 이 20으로 맞추는 게 목적이죠. 이 끝점을 이 끝점으로 맞추는 겁니다. 자, 이 끝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 객체의 끝점 클릭.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옮겨 볼게요. 치수를 입력해 보면은 솔점인 치수가 20으로 20인 객체로 축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참조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축척을 하다 보면은 숫자를 입력하다가 잘못 입력해서 솔점으로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부분을 좀 사용해서 줄이고 늘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반대로 이 객체를 이렇게 한번 키워 볼게요. 한번 이 조그마한 20에 22 사각형을 이 객체에 맞게끔, 이 수치에 맞게끔 키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SC 입력하고 엔터.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이 기준점이겠죠. 이 기준점에서 이 객체의 끝점, 이 끝점을 이 객체의 이 끝점으로 맞춘다는 겁니다. 자, 기준점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R을 입력하고 엔터. 다시 기준점을 클릭을 하고 이 객체의 끝점, 이 객체의 끝점을 클릭을 하고, 자, 이 객체 내가 키우고자 하는 크기만큼에 대한 끝점, 기준 끝점을 클릭을 하면 자, 어떻습니까? 81.79에 대한 사각형이 축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대로 자, 컨트롤 Z를 하고요. 이 객체의 중간점, 이 객체의 중간점을 이 끝점으로 맞출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SC를 입력하고요. 엔터. 객체 클릭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R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기준점을 다시 클릭을 하고 이 객체의 중간점, 이 객체의 중간점을 클릭을 하고 끝점을 클릭을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81.79에 대한 이 수치가 2배로 커졌겠죠? 자, 어떻습니까? 2배로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참조 기능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세 가지가 스케일, 축척이라는 명령어들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축척이라는 부분도 제가 이동 복사, 이동하기와 복사하기, 그리고 회전하기, 밀러 대칭 복사, 이런 부분들이 옵션이 전부 한 가지가 더 동일한 부분이 있었죠. P 옵션입니다. 마지막에 객체를 선택했던 객체는 P를 입력함으로써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스케일도 객체를 선택하는 부분인 명령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스케일에 대한 명령어입니다. 자, 다음은 자, 배열 복사입니다. 이 사각형 그대로 둘게요. 이 배열 복사는 가로 세로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꼭 동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는 원형에 대한 각도에 대한 부분을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을 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한 각도로 배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명령입니다. 사용은 대부분은 사각형을 이제 예를 들어 가로로 배열을 하고 세로로 배열을 하는 이런 기능은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복사라는 카피라는 명령어를 이용함으로써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에 대한 가로 세로로 배열을 하는 부분은 많이 사용을 하지를 않고 이 원형에 대한 배열을 좀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오토캐드가 이 어레이라는 명령어가 예전에는 2011 버전인가 오토캐드 2011 버전인가 2010 버전까지는
배열을 할 수 있는 설정 창이 생성되면서 그 설정 창에서 기능들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2012부터인가 아마 이 창이 사라졌어요. 사라지면서 이 밑에 이 명령창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예전 버전처럼 창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을 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 명령창에서 이 array라는 배열 복사라는 이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법과 창을 예전처럼 이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창을 열어서 배열을 해보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ray는요 배열 복사라고 할게요. 배열 복사, 배열 복사 array입니다. 그리고 단축키는 AR입니다. 단축키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배열하려는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그 밑에 옵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옵션들은 좀 번거롭긴 한데,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선택을 함으로써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하면서 실행을, 이 명령어를 한번 해보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배열 복사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사각형에 대한 가로 세로로 배열하는 방법과 원형으로 된 배열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직사각형에 대한 배열 방식, 이 방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AR을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객체를 선택합니다.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그러면 밑에서 물어보죠. 배열 유형을 입력하랍니다. 직사각형이냐 또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원형이냐. 자,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만 클릭해도 되지만은, 자, R을 입력하고 한번 해볼게요. R을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수만큼, 이 자체에 설정되어 있는 만큼 배열을 하는 거죠. 배열이 되면서 미리 보기가 보입니다. 이 객체를 기준으로 특정한 간격, 일정한 간격으로 오른쪽으로 3개, 그죠? 오른쪽으로 가로로 4개네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4개. 이것까지 기본 객체, 원본 객체까지 포함해서 위로, 세로로는 3개인 배열을 할 수 있게끔 미리 보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객수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자, 밑에 보시면요, 옵션에 열이라는 게 있죠. 열, COL이라는 단축키가 COL. 이 열은요 가로를 얘기를 합니다. 야, 가로, 칼럼이라는 부분인데 가로를 얘기를 하고요, 그 옆에 행이 있습니다. R, 단축키는 R인데 이 행은 세로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 가로에 대한 개수를 한번 설정을 하려면은 COL을 입력하고요, 엔터. 자, 그럼 물어봅니다. 열수 입력 또는 표현식 뭐 이라죠. 기본적으로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객체를 포함해서, 원본 객체를 포함해서 1개, 2개, 3개, 4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자, 7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7을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은 이 객체를 포함해서 1개, 2개, 3개, 4개, 5, 6, 7개가 배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열 사이의 거리 지정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 거리 값은 이 사이의 거리가 아닙니다. 이 객체와 이 객체에 대한 이 사이가 아닌, 이 객체, 이 지점에서 이 객체의 이 끝점으로 이 지점의 거리가 3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거리와 이 거리 30, 이 위치와 이 위치가 30인 일정한 간격을 가진 배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심하실 게 이 사이에 대한 거리가 아닙니다. 자, 30으로 해볼게요. 일단 30으로 하니까 괜찮네요. 엔터 클릭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로를 이제 설정해야 되겠죠. 자, R을 입력하고요, 엔터.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행수의 입력, 이 세로에 대한 배열을 몇 개를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도 똑같이 7을 입력하고 한번 해볼게요. 7을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은 1개, 2개, 3개, 4개, 5, 6, 7개인 간격이 지금은 30으로 되어 있죠. 자,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 배열은 25로 할까요? 25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배열 25 입력하고 엔터. 자, 어떻습니까? 좀 줄어들죠? 자, 그리고 물어보는 게 행 사이의 증분 고도. 이거는 3D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습니다. 0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엔터 클릭하시면 됩니다. 엔터 클릭.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엔터를 클릭하면 종료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엔터 클릭.
종료가 되죠. 그런데 이 배열, 이 배열을 한 번씩 클릭을 해 보시면요, 자, 객체가 지금은 개별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쵸? 하나하나. 그리고 좀 전에 선택했던 이 가로에 대한 간격이 30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죠. 자, 어떻습니까? 30엔 간격으로 똑같이 배열을 했고, 세로도 이 부분은 25였죠. 25만큼 간격을 가진 배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객체가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진 개별의 객체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분을 모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요, 객체가 클릭을 해 보시면 전체가 한 번에 딱 클릭이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AR을 입력하고 엔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자,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니까 그대로 표현 그대로 이제 기본이 직사각형이 되어 있으니까 엔터. 그리고 다른 건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 AS 연관이라는 부분에 대한 옵션 AS를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해 보시면, 자, 연관 배열 작성이라 되어 있습니다. 얘를 하면은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아니어로 되어 있죠. 아니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어가 이제 종료가 됐을 때 하나하나 개별로 된 객체로 되는데, 얘로 한다 그러면은 Y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했어요. 자, 한번 자, 마우스를 가져가면요, 자, 어떻습니까? 이 객체들이 전체가 연관을 가진 객체라는 거죠. 자, 이걸 다시 개별로 만들려면은 한번 explod라는 명령어로 폭발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객체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요, 이런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그리긴 그렸지만은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위쪽으로 옮기면은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교 모드를 해제를 하시고 하면은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직사각형에 대한 배열입니다. 폭발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개별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 거죠. 지울 건 지우고 사용할 건 사용하고. 하지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항상 이 옵션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연관이라는 이 옵션을 아니오로 설정을 해 놓는 게 좋아요. 자, N을 입력하고 엔터 하면 종료가 되죠. 그러면서 이 연관이 안 되게끔 개별로 된 배열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직사각형 배열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좀 복잡하긴 한 것 같아도 몇 번 해보시면 아마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 원형이라는 배열 방식도 이 명령창으로 한번 해보고, 이제 창을 예전처럼 이제 창을 열어서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시면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원형 배열입니다. 원형 배열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을 제가 일단 그릴게요. 자, 지름이 50으로 할까요? 반지름이 50입니다. 반지름이 50인 원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 이 4분점 위쪽에 중심점을 클릭을 하고 반지름이 10인 원을 그리겠습니다. 10을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 원이 그려졌어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센터선으로도 가능하고, 이 센터를 기준으로 배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렇죠? 이 원을 이제 배열을 해보는 겁니다. 이 레이어 설정은요, 제가 동영상을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은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AR을 입력하고 엔터,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이 객체를 이 원형에 대해 이 기준으로 배열을 할 겁니다. 원하는 수만큼. 자, 엔터 클릭. 자, 그럼 물어보죠. 직사각형으로 배열을 할 거냐, 아니면 원형으로 할 거냐. 자, 원형입니다. 그래서 PO를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럼 또 물어보죠. 배열의 중심점. 이 객체를 어느 기준, 어느 원의 중심으로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원, 이 센터선에 대한 원에 대한 중심점, 이 점을 클릭을 하면 되죠. 오스냅이 실행됩니다. 그렇죠? 자, 클릭. 그러면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또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여기서 이 개수, 이 원형의 객체에 대한 개수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6개가 되어 있습니다. 6개. 1개, 2개, 3개, 4개, 5, 6개죠. 이거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항목, 아이템 수라고 하는데, 이 밑에 보시면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단축키 i입니다. 자, i를 입력하고요. 엔터. 자, 그러면은 배열의 항목 수를 입력하랍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각도 열고 6개, 6 각도 닫고가 되어 있죠. 그래서 6개가 되는 거죠. 여기에 8을 입력하고요. 8을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이 객체가 8개로 늘어났어요. 6개에서. 자, 그리고 각도, 이 배열을 360도에서 한해서 할 거냐, 아니면 180도에서 8개를 배열을 할 거냐, 아니면 뭐 270도에서 270도 내에서 배열을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부분을 270도 내에서 할 거냐라고 설정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배열은 360도이긴 합니다만은 다르게 설정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각도를, 이 각도는 채울 각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채울 각도 가로 열고 F 가로 닫고 이 부분 있죠. 자, F를 입력하고요. 한번 해보시면은, 자, F 입력. 기본적으로 360이라는 각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0도 회전했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도를 회전했을 때 배열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 360이라는 것을, 자, 마이너스를 입력하고 예를 들어 180이라 했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80 입력하고 엔터. 자, 어떻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이 180도 구간 내에서 8개를 배열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F를 입력하고 엔터.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360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은 360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360도 내에서 배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F를 입력해서 이제 음수간인 180을 입력해 보면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회전, 이 원점 기준에서 180도의 만큼에서 8개에 대한 배열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양수와 마이너스를 붙임으로써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지만은 직사각형 있죠. 이 직사각형 배열 쪽에서 거리값을 마이너스 값을 붙임으로써 왼쪽으로 또는 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놓쳤네요. 거리값을 마이너스를 입력함으로써 그 반대의 방향으로 배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사각형은 제가 놓치고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80도, 이제 원형에 대한 180도 내에 이 원형, 이 원에 대한 객체를 8개를 배열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F를 입력하고 엔터. 자, 우선은 360으로 할게요. 360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연관이라는 게 아마 설정이 좀 전에 아니오로 했기 때문에 AS를 입력하고 들어가 보시면은 아니오로 돼 있네요. 자, 이 연관은 아니오로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연관성은. 자, 엔터. 그러면은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 배열을 했던 거죠. 이 배열을 8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각도를 한번 입력해 보시면요, 똑같은 각도로 배열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배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또 제가 이 연관이라는 부분을 연관을 줌으로써 한번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R 입력하고 엔터.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원형이죠. 자, 원형이라고 좀 전에 실행을 했기 때문에 원형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클릭. 그리고 기준점, 원의 기준점. 원에 한번 마우스를 살짝 가져가면 이 중심점에 대한 오스냅이 활성화됩니다. 클릭. 그리고 다시 기본은 6개로 되어 있겠죠. 기본은 6개입니다. 배열수는 6개입니다. 이 배열수는 일단은 6개로 갈까요? i를 입력하고 엔터. 다시 8로 갈까요? 8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채울 각도는 360도로 할게요. 360도로 하고, 이 AS 부분, 이 밑에 부분 연관이라는 부분 AS를 입력하고 엔터. 자, 이번에는 Y로 입력하고 엔터. 자,
마우스를 가져가면 하이라이트가 되죠.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전체가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를 이 지점, 이 지점에 사각형 지점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클릭을 해서 자, 옮겨보면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자, 이 왼쪽 부분에 삼각형 마크 있죠. 파란색. 이 부분을 클릭을 함으로써 자, 어떻습니까? 직교 모드를 해제를 하면요. 자,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것이 이제 배열에 대한 배열 복사인 부분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배웠는데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자, 사각형에 대한 배열. 자, 이 사각형을 다시 복사를 해볼게요. 자, AR 입력하고 엔터.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조금 위로 가서 할게요. AR 입력하고 엔터.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기준점. 사각형을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PR, R을 입력합니다. R을 입력하고 엔터. 자, 여기서 이 배열에서 기준을 가되, 자, 우선 가로, 이 가로행 열 있죠. COL 입력하고 엔터. 자, 여기서 5개로 할게요. 일단 5개로 입력하고, 자, 여기서 거리값이 있죠. 이 거리값이 양수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30으로 하면요, 엔터. 어떻습니까? 반대로 배열이 되죠. 반대로 배열이 됩니다. 이 값을 마이너스 값을 입력함으로써 반대로 배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로의 값 R을 입력합니다. R을 입력하고 엔터. 자, 이것도 이제 5개를 하고요. 5를 입력하고 엔터. 자, 이것도 위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 30이라 돼 있죠.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으로 한다 그러면은 밑으로 이렇게 왼쪽과 밑으로 배열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엔터. 연관 AS는 일단 제가 아니오로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원형 배열을 하면서 얘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N을 입력하고 엔터. 끝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입력함으로써 반대로 배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일단은 이 선은 좀 살려둘게요. 선 하나만 두고 이 객체 하나만 두고 놔두고, 그리고 객체를 하나 더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예전에 사용했던 분들은 아마 어레이에 대한 명령을 실행하면 항상 이 창이 열리면서 그 창에서 명령어를 실행하고 배열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12 버전부터 그 창이 없어지면서 밑에 이 명령창에서 실행을 했어요.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창을 이제 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단축키가 좀 길긴 한데 좀 불편해요. 한번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설정하셔도 됩니다. 이 도구창에 들어가서 단축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새로 입력하고요. 그리고 단축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정을 하고 단축키를 설정하고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이 배열 복사의 설정 창을 열 수 있는 명령어는 어레이는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클래식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단축키가 전체를 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레이 클래식입니다. 근데 ARRAY를 입력하시고 CL을 입력하시면요, 이 나머지는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만 클릭하시면요, 이 어레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ARRAY 입력하니까 밑에 클래식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이걸 선택해도 되지만은, 자, C를 입력하고요. C까지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C를 입력하니까 어레이 클래식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자, 엔터. 자, 그러면은 배열이라는 명령어에 대한 옛날 버전의 창이 하나 생성이 되죠. 자, 여기는요, 위쪽에 보시면 왼쪽이 직사각형 배열, 오른쪽이 원형 배열입니다. 자, 이 두 개를 체크를 함으로써 간단하게 직사각형으로 배열할 거냐, 원형으로 배열할 거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직사각형을 선택하고요. 자, 행에 대한 수, 그쵸? 왼쪽 그림을 보시면 위쪽으로 세로에 대한 배열 수고, 오른쪽은
열에 대한 수. 열은 가로라고 했습니다. 그쵸? 열에 대한 이 가로에 대한 수. 그리고 밑에 부분은 간격 띄우기와 방향이 있죠. 이 부분은 행간격. 이 부분에 기존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30으로 하든지 열 간격도 뭐 30으로 하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간격으로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돼요. 반대로 마이너스를 입력하면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반대로 방향으로 배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객체 선택이 있죠. 이 객체 선택의 왼쪽에 보시면은 자, 마우스 커서처럼 생긴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창이 사라집니다. 자, 이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어떻습니까?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다시 창이 생성이 되죠. 자, 여기서 배열수. 자, 세로는 5, 가로도 5. 자, 간격을 일단 30으로 할까요? 30 입력하고 30.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요. 자, 이 기준으로 이렇게 배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객체를 선택해 보면요. 자, 이 연관성 없이 전부 다가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열 복사라는 창을 열어서 이 배열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좀 전에 우리가 명령창, 이 명령행 창에서 실행했던 방법과는 다르게 항상 이렇게 배열이 개별로 되게끔 나옵니다. 연관성이 없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배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지우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배열이라는 것을, 자, 좀 전에 어레이 클래식이라는 명령을 실행했죠. 자, 화살표 위쪽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클릭. 자, 명령을 실행했던, 입력했던 명령어들이 하나씩 보입니다. 클릭하니까 자, 어떻습니까? 어레이 클래식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자, 이렇게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엔터. 그러면 자, 반대로 이제 이 값을 마이너스를 입력하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반대 방향으로, 그쵸?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보기에도 보입니다.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확인.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배열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이 사각형에 대한 배열, 창을 이용해서 배열하는 방식입니다. 자, 다시, 자, 이레이저를 제가 했기 때문에 엔터를 클릭하면 좀 이레이저가 실행됩니다. 그쵸? 자, 여기서 화살표를, 위에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자, 이레이저 또 한번 누르니까 자, 어레이 클래식 또 나옵니다. 그쵸? 엔터. 자, 이번엔 원형 배열. 자, 원형 배열을 해볼게요. 자, 미리 보기도 다 있습니다. 그쵸? 오른쪽 좀 전에 말한 부분에 똑같은 객체 선택은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객체를 선택하고 꼭 중심점을 선택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배열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배열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심을 클릭을 하시든지 아니면 객체를 선택하고 무조건 중심을 선택하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한번 일단 객체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자, 객체를 선택하는 아이콘을 누르니까 사라집니다.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그리고 중심, 이 중심은요, 자, 오른쪽에 가면 중심점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버튼 클릭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자, 원에 가져가면은 오스냅이 실행되죠. 자, 중심점 클릭. 그리고 자, 밑에 보면 항목수입니다. 항목수,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6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가면은 클릭을 하니까 이제 6개로 배열되죠. 미리 보기가. 자, 채울 각도가 이제 360도입니다. 반대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180을 입력하면요, 자,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이 기준으로 왼쪽 시계 방향으로 180도로 회전하는 배열로 되는 거죠. 반대로 자, 180을 입력하면요, 자, 클릭. 위에 수를 다른 창을 클릭을 함으로써 이 미리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된 180도만큼에 대해서 6개에 대해서 배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 360도가 대부분 기본이기 때문에 자, 360도로 우선 해보고요. 자,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배열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오래전부터 이제 캐드를 설계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부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을 많으실 겁니다. 이 창을 열고 하는 방법을.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 창을 열고 하든지 이 명령창을 이용해서 하든지
별 어려운 건 없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차이는 그렇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이 AR만 입력해서 명령행 창에서 실행하든지 아니면 이 어레이 클래식 이 명령어를 단축키로 설정을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자, 이 메모장에 이 지점 빈 공간에 그죠? 이 명령에 쭉 밑에 내려가서 빈 공간에 명령어를 입력하고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축키를 입력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객체 축척에 대한 부분과 그쵸? 객체를 축척하는 부분 그리고 객체를 배열로 특정한 간격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하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 스케일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기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 스케일 이 도각이라는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함으로써 키우고 줄이고 예를 들어 15배 뭐 20배도 키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케일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배열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대부분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원형 배열, 이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은요, 다각형 그리기, 폴리곤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호 그리기, 아크, 그리고 타원, 찌그러진 원이죠. 타원 그리기, 엘립스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